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 단어를 어떻게 암기시켜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답변 드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단편적인 정보만 드려서는 그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아이는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어떤 알고리즘이나 내지는 메커니즘 같은 걸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영상을 여러 개를 만들게 될 것 같은데 그중 하나는 기억의 궁전이에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기억의 궁전만 다루겠습니다. 기억을 하는 전혀 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핸드폰 본인 인증을 하면은 6자리의 숫자를 받아요. 그리고 그 6자리의 숫자를 저희가 인증하고자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입력을 하면은 당신이 이 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폰의 주인인 당신은 그 사람임이 확실하군요. 우리는 당신에게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 상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 경우에는 집중도 잘 못하는 편이었고 기억력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6자리를 보고 입력을 하다가 한 번을 더 보고 두 번을 더 보고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거를 안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기억의 궁전을 익히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쁘면 안 돼요. 한가해야 돼요.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할지언정 아이가 본인 스스로 자기에게 여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걸 절대로 안 배울 거예요. 그게 함정입니다. 모든 것의 함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제가 열어서 뭔가를 보여드릴 텐데 랜덤 넘버, 랜덤 넘버 제네레이터라는 걸 열어볼게요. 최소 숫자를 10으로 정할게요. 두 자리로 갈 거니까. 최대 숫자를 99로 정할게요.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1.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방식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1이라는 숫자는 저는 연필이라고 외웠어요. 2라는 숫자는 백조라고 외웠어요. 왜냐면은 연필처럼 삐죽하게 생겼잖아요. 1은 그죠? 백조처럼 2는 이렇게 생겼고 3이라는 숫자는 맥도날드라고 저는 기억을 했어요. 외웠어요. 왜냐면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죠. 마크 자체가. 4는 의자라고 외웠어요. 왜냐면은 4 이렇게 돼 있는 게 의자랑 약간 비슷해 보였거든요. 뒤집으면은. 그 다음 5라는 숫자는 뭐라고 외웠더라? 요즘 이걸 안 써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으로 가겠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사가로 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번개로 외우기로 했어요. 왜냐면 번개는 빠직 이렇게 되는데 그 모양이 마지막에 7자를 닮았기 때문에 번개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눈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비슷하죠. 9라는 숫자는 풍선이에요. 0이라는 숫자는 공이에요. 5라는 숫자는 정확히 제가 뭘로 기억했는지 갈고리. 후크 선장의 갈고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5가 약간 그죠? 그래서 기억의 궁전이란 거는 단순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게 각 숫자나 각 숫자를 외울 때 숫자에 대응되는 이미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이미지를 둘 장소가 필요해요. 그 두 가지가 매치가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오래 보존할 수 있어요. 적은 노력으로. 그게 기억의 궁전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차장에 간다. 주차를 했어요, 차를. 저 주차장에 차 주차하고 차 되게 못 찾거든요. 왜? 번호를 기억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제게는. 주차장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2에 B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12에 B라는 거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 저는 내리는 순간에 12니까 1, 2니까 연필과 백조잖아요. 그럼 저는 기억을 할 거예요. 연필이 어느 장소에 있고 그 다음 장소에 백조가 있으면 돼요. 기억의 궁전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살던 집에 매핑을 어느 정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개짜리 정도는 가뿐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저는 뭘 기억할 거냐? 1, 2, B1이잖아요. B1은 그냥 B1으로 기억을 하고 1, 2 같은 경우에는 연필과 그 다음에 백조가 문에 있는 자석 열쇠고리에 두 개가
연필 100조 순서로 걸려있는 걸 기억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1, 2는 기억 못할 수 있어도 연필 100조 이미지는 기억할 수 있어요. 정말 쉽게. 그리고 이걸 굳이 여러 번 상기시킬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지는 우리가 잘 기억하니까. 연필이나 100조라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숫자를 외우는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 넘어가서 94, 72, 70, 16, 9472, 7016 이라는 번호예요. 94, 72, 70, 16.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핸드폰 번호가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죠?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메모를 하겠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은 010은 빼요 일단. 왜? 뻔하니까. 9면은 풍선이에요. 풍선을 기억을 하고 풍선이 첫 번째 열쇠고리에 있고 그 다음에 4였죠. 의자잖아요. 그러면은 의자가 걸려 있어요. 풍선과 의자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로 들어가는 카펫 위에는 7 번개가 내리치고 있어요. 그 다음 변기에는 백조가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소가 이제 키친 선반인데 키친 선반에는 번개가 또 내리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은 어디로 가죠? 공은 이제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은 제 컴퓨터 책상으로 갈게요. 거기 위에 공이 이만한 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 연필이 다시 나오는데 연필은 어디로 가냐면은 침대로 갑니다. 침대 위에 연필이 있어요. 근데 연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연필이 굉장히 큰 연필이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어요. 6, 6 같은 경우에 사과죠. 사과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 선반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할 거예요. 자, 처음 나왔던 게 뭐죠? 9예요. 왜? 풍선이 있었으니까, 걸려 있었으니까. 그 다음 의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카펫 위에 번개가 내리치고 있었고, 그 다음 변기 위에 백조가 있었죠. 그 키친 선반으로 왔을 때 거기에 번개가 또 내리치고 있었어요. 왜? 저는 카페트랑 번개가 같이 내리치고 있는 두 개를 같이 기억했으니까 그 장소를 저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소는 컴퓨터 책상인데 컴퓨터 책상이 큰 마사지볼이 아니라 그 요가 할 때 쓰는 그 공이 있잖아요. 그 공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지금도 불편해요. 그리고 나서 침대를 봤는데 연필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네요. 왔어 이러면서 그 다음에 사과가 나와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뭐였죠? 풍선, 의자, 그 다음에 번개가 치고 있었고 백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반에 번개가 치고 있었고, 그 다음 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연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과가 있었죠. 9472 7016. 네, 이걸 숫자를 제가 기억을 하고 지울게요. 그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제가 기억의 궁전을 접하게 된 방식이에요. 하나하나에 대한 이미지. 왜? 어차피 우리는 십진법을 쓰고 1부터 0까지밖에 외울 게 없어요. 숫자에 대해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접근한 방법은 무엇이냐? 앙키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은 암기를 아마 일본어 발음으로 한 것 같은데 암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앱이에요. 저는 여기 기억의 궁전이라고 있는데 18개를 오늘 외워야 되네요.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95예요. 95는 기억과 지읒이에요. 그래서 가지라는 게임 속 캐릭터가 나올 것 같네요. 가지 나왔죠? 네, 그럼 저한테는 알맞은 레벨이에요. 64죠? 비읍과 니은이에요. 보나, 바나, 보노, 비니, 글쎄요. 바니, 바니와 바냐가 나왔죠. 비읍과 니은이니까 초성으로 외운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사이가 나왔어요. 니은과 디귿이에요. 그러면은 나다, 노다, 나다라는 래퍼일 거예요. 저는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외우기로 했어요. 맞죠? 네, 저한테는 알맞네요. 이 정도면 레벨이. 3사는 시옷과 니은이에요. 소나나 아니면은 뭐 이거 게임 캐릭터일 거예요 아마. 소나가 있죠. 스나나 소나 게임 캐릭터입니다. 둘 다. 알맞아요 저한테. 이미지로 기억하면 되니까. 19. 19면은 히읗이랑 기억이에요. 그래서 허각이라는 가수일 거예요 아마. 맞죠? 허각이죠. 저한테는 알맞네요. 84. 피읍과 니은이에요. 파나, 포노, 피니, 피읍과 니은.
잘 모르겠어요. 아, 파나라는 캐릭터가 있대요. 전 이 캐릭터 외우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게임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으로 둡니다. 이틀 후에 저는 다시 보게 될 거예요. 63은 비읍과 시옷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병사라고 외우거나 아니면은 밥샵? 아, 바스티온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바스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기로 했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는 추가할 거예요. 왜? 밥샵이 더 쉬웠으니까 방금 전 나에게는. 그럼 밥샵이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편집 들어가서 탐색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밥샵도 넣을 거예요. 바스가 아닌 밥샵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은 바뀌어 있죠. 밥샵도 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한 명씩.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꾸준히. 그러고 저는 어려움으로 놓을게요. 8 오면은 피읍과 지읒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파자, 파주, 푸주, 포조, 포졸? 잘 모르겠어요. 피자가 있었네. 네. 어려움으로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외워야 돼요. 3 9면은 시옷과 기억이에요. 소교, 수고, 수구, 성구, 성구 괜찮네. 사공이 있었네요. 성구도 있었어요. 제 군대 선임인데, 어, 이것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으로 놓겠습니다. 일단 7 오면은 치읓과 지읒이에요. 차장, 아마 차장일 텐데 이거 차장이죠, 그죠? 은하철도에 나오는 차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외웠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전화번호 외웠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8자리 기억하세요? 여기 없잖아요, 그죠? 뭐가 있었죠? 열쇠고리에 풍선이 걸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열쇠고리 오른쪽에는 의자가 있었어요. 의자 열쇠고리, 의자 걸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카페트, 화장실 앞에 있는 카페트에는 번개가 내리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변기에 백조가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와서 키친 선반에 번개가 또 내리치고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책상 위에, 컴퓨터 책상 위에 공이 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침대에 누가 누워 있었죠? 연필이 이렇게 누워서 TV 보고 있었잖아요. 1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아, 사과가 있었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왜? 아까 지웠으니까 제가. 근데 이게 윈도우에서 윈도우 키와 컨트롤 V 대신에 컨트롤 V, 윈도우 키와 컨트롤 V를 같이 누르면은, 윈도우 키와 V를 같이 누르면 예전에 복사했던 게 여기 다 나와요. 그죠? 붙여넣기 할게요. 맞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 개씩, 한 개의 숫자당 한 개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숫자당 한 개의 이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10부터 99까지 그 개수에 해당하는 모든 이미지를 다 외운 거예요. 뭘로? 이 앙키라는 앱으로. 97은 가차라는, 갓판데 그거는. 97은 고창인가 그러면은? 이건 중요치 않아요. 여기에 적용시키면 되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두 글자당 뭐가 되냐면은 기역, 니은, 기역, 치읓, 디귿, 치읓, 이응, 히읗, 비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씩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미지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기억해서 8자리 숫자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영어로 된 거를 제가 배웠는데 근데 한글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걸 변환을 한 거예요. 가나라는 나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읓이랑 디귿은 치디라는 인물이 있어요. 어디 굿플레이스라는 미드에 보면 치디가 나오는데 그 치디를 저는 기억을 할 거예요. 가나라는 나라를 기억할 거고 국기를 기억할 거고 치읓 이응은 초아라는 가수가 있죠. 그걸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 히읗 비옵은 현빈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 치디 초아 현빈이에요.
그럼 저는 이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숫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나라는 국기가 저한테 기억되고 가나의 국기가 기억되고 그다음 치디가 그 열쇠고리에 걸려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다음에 초아라는 가수가 카펫 위에서 춤을 추고 있겠죠. 정확히 얼굴은 기억 안 나요. 저도 팬은 아니라서. 근데 변기 위에 현빈이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겠죠.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의 궁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1번 뇌내 유휴 공간이 없으면 새로운 지식을 배울 생각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은 무의식이 하고 그 무의식이 우리에게 던져줬을 때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그냥. 더 좋은 생각을 하려면은 비워놔야 돼요. 더 좋은 생각이 들어올 만큼의 공간을 비워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바쁘면은 호기심 자체가 사라져요. 호기심 또한 능력인지라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호기심, 더 큰 호기심, 더 호기심을 해결할 만한 능력도 같이 길러지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아이들을 수학학원에 보내서 공식을 외우게 만들고 우리가 만약에 이 아이들을 방법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이 아이에게 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그 나이 때 익혀야 될 것들을 익힐 수가 없게 돼요. 제가 왜 기억의 궁전을 배웠게요? 왜냐면 나한텐 필요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필요했어도 이걸 배울 생각을 못 해요. 만약 제가 너무 바쁘면. 근데 저는 한가해요, 항상. 하루에 일 3시간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잠깐 내서 암기 들어가서 97이면은 고창? 글쎄 이건 뭐지? 가츠나 경찰.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보면 돼요. 뭘 외운다? 많이 보면 돼요. 이거는 보는 거의 횟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더 많이 어,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죠. 기억의 궁전은. 2번. 이거는 좋은 예가 있죠. 누가 어떤 되게 유명한 사람한테 뭔가를 배우러 갔더니 차를 따라주는데 빈잔에다가 차를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렇게 따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은 자네가 가득 찬 잔인데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거든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진짜로. 지금 세상이 너무 과잉이라서 제가 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비어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장소가 있던 아이가 저를 찾아오면은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한테 배우는 속도가 빠르니까 물 들어온다고 다른 과목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제 과목에서 허덕대요. 그리고 그 과목에서도 허덕대고 있겠죠. 이걸 너무 많이 봐요. 그냥 100에 99예요, 진짜로. 그거를 약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뇌내 유휴 공간 필요해요. 인간이 뇌의 2%밖에 못 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다 정말 거짓말이고 그럴 리가 없고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98%의 역할이 훨씬 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궁전이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 익혀놓으면 좋아요. 네, 시간이 있다면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볼 때 앙키라는 앱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